학교 다닐 때 너 항상 1등이었잖아. 근데 뭐, 회사원이랑 결혼하면 거기서 거기지. 회사원 그 월급으로 생활은 되니? 아, 근데 전업으로 지내는 거면 시댁이 부자인가 봐. 생활이 힘들면 여기 우리 몰에서 일자리라도 알아봐 줄까?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제 가봐야겠어. 만나서 반가웠어. 화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가를 손으로 가린 채 쇼핑몰을 뛰쳐나왔어요. 이 여자가 왜 쇼핑몰을 울면서 뛰쳐나왔을까요? 강남몰에 자금 사정 알아봐. 누가 감히 내 며느리를 울려. 강남의 대형 쇼핑몰은 평일 낮에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유리 천장 너머로 쏟아지는 빛이 바닥에 번져 공간 전체가 번들거렸어요. 화영은 남편의 셔츠를 사기 위해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한번 보고 옷깃을 만졌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내려놓았죠. 그때였습니다. 어머, 화영 아니야? 익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화영은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멈춰 섰어요. 지선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뒤로는 또래 여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가방을 들고 있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선에게 모여 있었죠.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널 여기서 다 보내? 졸업하고 처음이지 우리. 화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이다. 지선은 화영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곧장 뒤에 있던 동창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친구 화영이야. 대학 때 항상 성적 잘 나오던 애. 기억나지? 우리랑은 잘 어울리지 않고 오로지 도서관에서 공부만 해서 잘 모르는 애들도 있겠다.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웃음과 비아냥이 얕게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몰 투어 중이거든. 같이 볼래? 거절할 틈은 없었습니다. 화영은 어느새 지선 무리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지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시댁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야. 최근에 전면 리뉴얼했어.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선은 그 반응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죠. 여긴 명품관이고 위층은 문화공간으로 바꿨어. 화영은 말없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투어는 계속됐고 지선의 말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브랜드가 들어왔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말들 사이에서 화영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선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근데 너는 요즘 뭐해? 여러 시선이 한꺼번에 화영에게 쏠렸습니다. 화영은 숨을 한번 고른 뒤 말했어요. 나 지금은 집에 있어. 집에? 응.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 지선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전업이네? 화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선은 웃으며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럼 남편이 돈 많이 버나 보다. 요즘 맞벌이 아니면 살기 힘들잖아. 화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원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지선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회사원? 지선은 다시 웃었지만 이번엔 웃음이 얕았습니다. 그 월급으로 생활은 되니? 주변 공기가 확실히 굳었습니다. 동창 몇 명이 괜히 다른 쪽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화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설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지선은 그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 항상 1등이었잖아. 화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회사원이랑 결혼하면 거기서 거기지.
지선은 잠시 멈췄다가 마치 생각났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아, 근데 전업으로 지내는 거면 시댁이 부자인가 봐. 그 말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지선은 마지막으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죠. 생활이 힘들면 여기 우리 몰에서 일자리라도 알아봐 줄까? 그 순간 화영의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평가되고 분류되고 동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선은 이미 다음 매장으로 걸음을 옮겼고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화영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조여왔어요. 화영은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자동문을 밀치고 나오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이 터졌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기분이 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사람들 앞에서 깜 매겨졌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도 없이 화영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불은 켜있지 않았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습니다. 화영은 소파 끝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이 가만히 떨렸지만 그걸 붙잡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잠시 후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왔니? 짧은 말이었지만 화영의 어깨가 그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 화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화영 앞에 앉아 말없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괜히 더 무거웠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사람 얼굴이 그 모양이냐? 화영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도저히 대답을 안 하고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의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잠깐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야 화영의 입이 열렸습니다. 쇼핑몰에 갔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화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길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동창을 만났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람 올다 왔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 말에 화영의 숨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그곳에서 화영이라는 대학 동창을 만났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애가 자기 시댁 쇼핑몰이라고 대학 동창들을 데리고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영은 마치 혼자 말하듯 조금씩 말을 이어갔어요. 저를 거기 세워두고 다들 앞에서 물어봤어요. 잠시 멈췄다가 화영은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뭐 하냐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집에 있다고 했어요. 화영의 손등에 작은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전업이면 남편이 돈 많이 버냐고 말이 거기서 한번 끊겼습니다. 회사원이면 그 월급으로 생활은 되냐고요. 시어머니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요. 거실 공기가 조금 식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제일 속상했어요. 화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건데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화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궜어요.
제 삶을 제가 먼저 부끄러워한 것 같아서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영 앞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화영은 그 손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영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어요. 화영아, 내가 지금 부끄러워해야 할 건 내 선택이 아니다. 화영의 눈이 천천히 수경을 향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은 아무나 못한다. 시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말이다. 잠시 멈췄다가 수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걸 남들 앞에서 입 다물고 서 있으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당하는 거다. 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영의 손을 놓고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마음에 두지 말고 잊어버려. 알았지? 내 어머니. 화영은 시어머니의 위로에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났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 안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던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고 번호 하나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린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시어머니는 창밖 어둠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남 쪽에 큰 몰 하나 있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자금 흐름 좀 다시 보자. 강남의 한 쇼핑몰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짧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늘 듣던 톤과 달랐어요. 급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선의 시아버지 최태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의자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상대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신 관리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금이 더는 이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최태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조정이 많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서류 위에 놓인 숫자들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그날 오후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표정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눈길은 자주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지출부터 줄입시다. 외부 투자도 조금 보류하고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지선은 회의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자기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더 가라앉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거래처, 지점장, 관리팀, 다들 비슷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은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긴 하나 보다. 그 정도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신문 경제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강남 대형 쇼핑몰 재무구조 점검 들어가.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식탁에서 말수가 줄었고 누군가는 젓가락을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지선은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그러잖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아무도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조금 이상했지만 지선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시각 다른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짧게 울렸고 시어머니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응.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잠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전화를 끊은 뒤 시어머니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강남의 불빛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자금의 흐름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몰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 신문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화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 말고 신문 한쪽을 다시 보았습니다. 강남 대형 쇼핑몰 외부 자산운용사 운영 참여 검토. 사진 속 건물은 며칠 전 자신이 울며 나왔던 그곳이었어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화영은 신문을 살짝 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 회사 기사 맞지? 준호는 잠시 신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호가 다니는 회사는 겉으로는 조용한 자산운용사였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부동산을 맡아 운영까지 관리하는 홀딩스 성격의 회사였습니다. 뭐를 사는 건 아니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운영을 맡아서 정리하는 쪽이야. 화영은 신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구나.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참 오 부회장이 자기 얘기를 했어. 화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를? 응. 준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자기가 우리 회사에서 했던 일, 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영은 사람을 조율하고 현장을 돌고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불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직함은 크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일을 한꺼번에 잡고 있던 자리였어요. 부회장이 그러더라. 준호가 말했습니다. 일을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거라고. 화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그만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하고의 결혼 생활과 우리 엄마의 수발을 위해 자기가 스스로 자기 꿈을 양보해 준 거잖아. 그 말에 화영의 숨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그건 그만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지.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영은 말없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몰 운영 쪽에서 내가 와주면 좋겠대. 사람 보고 흐름 잡는 자리. 회사 대표는 이름만 걸고. 화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때 부엌 쪽에서 차를 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없이 다가와 탁자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영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만둔 게 아니고. 화영의 눈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때 몸이 불편했던 나를 선택한 거지. 시어머니는 담담했습니다. 그 선택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선택하면 되는 거다. 화영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신문 위에 쇼핑몰 사진이 조용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화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화영은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정장이었지만 몸에 맞게 다려져 있었어요. 문을 나서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화영이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넌 누가 뭐래도 내 며느리야 알지. 그 말이 괜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건물 로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소리는 낮았고 걸음은 빨랐어요. 화영은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의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미 몇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오셨습니까? 누군가가 말했고 화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자 서류 한 묶음이 앞에 놓였습니다. 운영 현황, 임대 구조, 고객 동선. 화영은 천천히 넘기며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예전에 수없이 보던 종이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반응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화영의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치보다 사람 흐름이 먼저 움직입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멈췄고 누군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자 화영은 바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매장 앞에서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그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화영은 진열대를 지나며 손끝으로 먼지를 훑었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은 곳, 사람이 멈추는 자리, 괜히 비어있는 공간. 그 모든 게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멈춰서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공간을 비워두죠.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영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전보다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면 되는데. 죄송해요. 화영이 말하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하면 어때? 그리고 하다가 힘에 부치면. 일하는 아주머니 한 명 쓰면 되지. 이제 대표이사가 된 며느리 덕 좀 보지 뭐. 화영은 조용히 미소로 답하며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화영은 잠들기 전 알람을 맞췄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주말 오후의 쇼핑몰은 평일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장바구니 끄는 소리가 층마다 섞여 흘렀어요. 화영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에는 운영팀 직원들과 외부 방문객들이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다음은 3층입니다. 화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화영에게 모였습니다. 검은 정장 위로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화영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장 앞에서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그 호칭이 더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화영은 진열대를 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주말 동선은 어제랑 다르죠? 네. 아이들 동반 고객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 동선 조금 넓혀주세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멈춰섰습니다. 지선이었습니다. 지선은 쇼핑백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옷은 단정했지만 눈빛이 바빴어요. 지선의 시선이 화영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굳었습니다. 지선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확인하듯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화영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곧장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쪽은 잠깐 정리하고 가죠. 지선의 손에서 쇼핑백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로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대표님이래. 여기 새로운 분. 그 말들이 지선의 귀에 조금 늦게 닿았습니다. 지선은 그제야 입술을 떼었습니다. 화영? 화영은 그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 지선을 바라봤어요. 표정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짧은 말이었지만 거리감이 분명했습니다. 지선은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화영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직원들, 기다리는 방문객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영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매장으로 가죠. 그때 직원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 말이 공기 속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지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화영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지선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제야 지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웃으며 던졌던 말들이 어디로 돌아왔는지를요. 지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흩어졌고 쇼핑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소란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지선만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서 있던 이곳이 이제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영이 사라진 방향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따라갈 자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지선은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쇼핑백을 내려놓자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금 전 사람들 사이에서 들렸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대표님이래. 그 말이 자꾸 되풀이됐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선은 화면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지금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응몰에 있어. 내가 거길 왜 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몰라? 지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몰이 다 넘어갔어. 그 말에 지선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자산운용 쪽으로 인수위가 넘겼대. 이제 우리 것이 아니야. 지선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표도 바뀔 거야. 그 순간 조금 전 화영의 모습이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당당한 걸음, 흔들림 없는 눈빛. 지선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영이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팀 직원들과 외부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화영은 지선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지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영,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지선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화영은 대답하지 않고 잠시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선아, 주변이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화영은 지선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말이야. 지선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사원이면 그 월급으로 생활이 되냐고 물었잖아. 지선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화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웃지도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어요. 그건 잠깐 멈췄다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 짧은 말 뒤에 공기가 한번 꿀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영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다만 내가 말한 대로 전업 며느리를 받아줄 수 있는 시댁이라서 그런지 꽤 단단한가 보더라. 그 말은 높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남았습니다. 지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영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다음 일정 준비됐습니다.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선은 그 뒷모습을 끝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 자신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집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고 식탁 위에는 이미 반찬 몇 가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화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하루가 길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화영은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날따라 조금 더 단단해 보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땠어? 길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화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늦었네요. 응. 화영은 짧게 웃었습니다. 셋이 앉은 식탁에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밥을 먹다 말고 화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화영이 알아서 말을 이을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예전엔 제가 제 선택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화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 자리란다. 짧은 말이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일을 다시 시작한 게 괜히 미안했었거든요. 어머니를 두고 제 꿈만 챙기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바란 건 하나도 없다. 잠시 멈췄다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서 있는 거, 그 말에 화영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다. 화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참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화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내일 일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불을 끄기 전 잠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자기 선택 위에 서 있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영은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요. 며느리 방에 불이 꺼진 뒤에도 시어머니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강남의 불빛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천천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안에서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마음으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며느리를 울려. 그건 경고도 아니고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값을 치르게 한 뒤에 남는 확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돌아가겠지만 적어도 화영의 인생만큼은 다시는 함부로 울릴 수 없다는 걸 이미 보여준 뒤였습니다.